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6.3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등 총 48명의 풀뿌리 일꾼이 선출됐는데요. 이제는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차분히 선거 과정을 복귀하면서 7월 1일 취임과 함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김광수 교육감이 17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선, 3선을 통틀어 11명이 교육감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제주의 소리가 여성 최초 민선 제주도 교육감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된 주인공 고희숙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희숙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구조사 발표할 때까지 하더라도 경합이란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서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게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한 10%포인트 차이로 좀 넉넉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하신다면 어떨까요? 예, 교육감으로서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만들어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영광스럽게 책임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도민들이 18대 교육감으로 고희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신가요? 예, 선거 과정 중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정책적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슬로건이 도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불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아마 소중한 표를 주신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선거 끝난 다음에 뭐 분석 기사도 좀 몇 차례 좀 썼는데 그 표현이 세배 격차를 뒤집은 이런 저희 문구를 좀 사용했었는데 선거 초반 상당한 열세였는데 그걸 딛고 본격적인 이렇게 선거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지지율 격차를 급격하게 좀 좁혀 나갔습니다. 그 과정 어떤 요인들이 좀 장애 있게 그런 절차가 좀 진행됐을 거라고 좀 자체 분석하는지요? 예, 저는 여러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초반에 그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간담회, 또 경청 투어, 또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도민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제가 진심으로 새로운 제주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나 정책을 말씀드리면 많이 수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민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반적인 지지율이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과정을 좀 복귀해 보면 다사다난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좀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장면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저는 가슴 벅찼던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거리에서 인사를 해도 알아보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리에서 인사를 하면 창문을 내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좀 너무너무 가슴 벅찼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에는 이제 비 오는 날 아침에 이제 거리에서 유세를 했는데 비 오는데도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고 응원의 열기가 참 크구나 가슴 벅찼던 기억입니다. 예, 네. 뭐, 네.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눈물이 좀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 그 선거 종반으로 좀 가면서 좀 도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네거티브 공세가 좀 아주 컸었던데요. 이런 어쩌면 좀 극복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좀 이겨내고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이거 좀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행정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께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두 후보님의 공약과 정책을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세심히 분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또한 상당한 어떤 고민 끝에 제시된 거기 때문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의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인사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균형 잡힌 통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교육위원 하실 때부터 제주교육의 변화 필요성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이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핵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교육위원으로 출마할 때 코로나19 이후에 제주교육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4년을 지내면서 그 학교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우리 교육행정이 부응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가슴이 아팠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만의 어떤 성장의 속도를 교육행정이 촘촘하게 지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초개별화 맞춤 교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기초학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의 상황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초 학력에 어떤 문제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문해력이나 어떤 자기가 그 AI 시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들을 그 위에 갖춰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교육의원으로서 교육행정을 견제하는 입장에 좀 있었고, 학부모로서 이제 뭐 어쩌면 이제 관찰자 입장에도 있었을 텐데요. 지난 교육행정 4년을 좀 봤을 경우에 가장 시급히 해결될 문제를 또 어떤 것으로 좀 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교육행정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교실을 향해야 된다. 학교를 향해야 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안정적인 기초 위에서 그 아이들의 가는 예산이나 그다음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의 시선이나 방향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행정의 방향도 학교를 향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4년의 의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부분의 방향 전환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장이 바뀌면 교육행정, 일산 교육행정의 정책 기조가 확 바뀌는 거 아니냐,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보관들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뭐 전교조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살아온 경험 속에서 실은 교육청의 행정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또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교육 행정의 기반 위에 이 신뢰가 구축돼야만 그 학교까지 가는, 교실까지 가는 이 행정의 영향력이 제대로 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합리적이고 신뢰를 얻고 또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이 되어야만 그게 실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갖고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 행정적인 어떤 전환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 또 모든 구성원들과 합의와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아이들의 삶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고이숙 교육감으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할 일은 그런 소통과 협력의 과정, 공감의 과정을 어느 만큼 촘촘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집어지는 않는다. 연창제 가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임 김광수 교육감 4년을 뒤돌아봤을 때 분명히 뭐 공도 있을 거고 과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뭐 계승해야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 거고 반면에 또 과감하게 좀 폐지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고 하나 정도씩만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승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핫빛 오케스트라. 네, 네. 먼저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좀 더 계승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거 과정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 1노트북 지급. 이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과연 많은 예산 대비 학습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도 정확하게 있다라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지금 노트북 4년을 지급한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부정적인 어떤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 중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AI 시대의 디지털 기기의 어떤 학습 효과는 충분히 높이되 지금의 지급 방식 그리고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당선인께서는 이게 철학의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 초개별화 맞춤 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 당선인의 공약, 도민들에게 교육가들에게 소개해 준다라면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기초적인 그 역량을 갖추는 게 AI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기초학력이 지금 격차가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도 많이 벌어져 있고 대비해서 예산의 투입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진단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는데 AI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해서까지도 기초적인 진단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례별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 시스템을 아이들 한 명에 맞춰서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탄탄한 어떤 토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 자기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진로 진학 시스템을 조금 정비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 새롭게 맞이하는 전환의 시대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가져야 될 좀 중장기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지역 소멸 시기, 인구 소멸 시기를 맞아가지고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 급감 그러면서 그 실은 더 어려운 읍면 지역 학교들의 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좀 목소리가 많은데요. 우리 당선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랄까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주에서 작은 학교, 마을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는 타 지역과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는 또 몇 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학령 인구가 정말 눈에 보이게 지금 감소하는 이 시기에 저는 이 핵심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게 통합이냐 아니면 유지냐 보다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을 이제 살리는 방면에서 이 학교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제가 의원으로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가시화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대책이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행정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4년 동안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와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뭐 해답을 찾는 것과도 좀 연관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특별법 안에 교육특례들을 상당히 많이 좀 확보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면 뭐 다양한 형태의 뭐 학교라든지 뭐 학교 운영 방식을 좀 새롭게 좀 가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어지는데, 당선인은 뭐 교육의원 활동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교육특례를 활용한 이렇게 제주교육의 미래 청사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되어진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대표되는 교육특례,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만한 제주만의 모델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가 제주형 자율학교 그 정책 담당자이기도 했었고, 예, 그랬을 때 특례를 우리가 실제 활용하기까지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많은 역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학년제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의 모델을 지금 공교육 체제 내에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도전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전문성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인 역량, 행정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읍면 지역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고 통합 모델을 만들든지, 그다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감으로써 더욱더 교육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 중에 중고 통합 모델 만들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고,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느꼈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교육위원으로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살려서 새로운 어떤 제주 교육의 변화를 이 읍면 지역에 특례를 활용한 학교 모델을 만드는 것,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전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전사들을 키워나가는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 또 하나가 제주에서 그 유일했었던 게 지금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유일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의회와의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겁니다.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마지막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 이후에 어떤 교육청의 역할 또는 의회가 어떻게 이 교육과 관련된 의제나 학교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교육청이 해야 될 또 교육감의 기본적인 어떤 책무를 이제 담아서 이제 만들어 놓았고, 의회에서는 교육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본내위에서 통과시켜서 그 13대 의회가 교육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또 심도 있게 고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어서는 교육자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교육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와의 소통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어떤 현안과 의견과 소리를 잘 반영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걸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의 어떤 실국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 소통 협력관을 두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당선인을 모시고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우리 도민들을 만나는 기회, 교육 가족들을 만날 기회는 앞으로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부족했었던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더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인터뷰 자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가족 도민들에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새로운 제주교육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가슴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도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제주교육,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교육 꼭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예, 진짜